재생해주세요. 제가 가장 사랑한 영화 위대한 개츠비 속 한 장면입니다. 디카프리오가 참 잘생겼죠? 네. 주인공 제이 개츠비는 말끝마다 스포를 붙입니다. 좋아 친구, 이건 어때 친구, 이렇게요. 말투며 잘 빼입은 차림새, 여유 있는 매너까지 그는 전형적인 상류층의 신사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는 어떨까요? 탐이 개츠비의 과거를 들추며 자극하자 신사적이던 개츠비의 모습은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거칠고 난폭한 행동과 이성을 잃은 듯한 매서운 눈빛은 좀 전까지의 개츠비와 대비되어 더욱 사납게 느껴집니다. 사실 그의 진짜 이름은 제임스 개츠. 그는 노스다코타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자 16살에 집을 떠났죠. 물론 이런 난폭한 모습이 진짜 개츠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신사적인 제이 개츠비 역시 온전한 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양상을 심리학에서는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가면, 더 정확히 말하자면 외적 인격 또는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하는 페르소나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라기보단 상황적인 필요에 따라 드러난 자신의 모습이나 아니면 자아가 바꿔 쓰는 가면을 말합니다. 흔히 이중인격이라고 불리는 해리성 장애와 혼동하기 쉬우나 해리성 장애와 페르소나는 확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해리성 장애는 다른 인격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시에 찾아오는 것인 반면에 페르소나는 내 의지를 가지고 상황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인격을 내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독자로서의 개인과 달리 여러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가면을 쓰게 됩니다. 가면을 쓴다고 말하면 뭔가 가식을 떠는 것 같아서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나 이 가면은 사실 사회생활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좁게는 집단 내에서 아웃사이더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넓게는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적절한 모습이나 대응 방식을 취하도록 하죠. 그러나 페르소나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우선 정신의 주체가 내면의 본능이나 충동에 이끌려서 적절한 페르소나를 발달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이와 반대로 자아가 외부적인 가치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문학작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페르소나가 발달하지 못한 경우는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에서 잘 드러납니다. 주인공 콜필드는 16살 소년으로 그가 다니던 4번째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사유는 성적 불량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성장 과정에서의 혼란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죠. 아빠는 변호사에, 형은 할리우드 시나리오 작가. 그는 분명히 사회 상류층이었지만 사람들의 속물 근성과 지식인 계층의 위선에 누구보다도 큰 환멸을 느낍니다. 결국 그는 기성세대로의 편입을 거부하고 서부로 떠나버리죠. 콜필드는 사람들은 모두 가면투성일 뿐이라며 그들을 밀어냈고 가면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집중했을지 몰라도 그는 사회에선 부적응자였죠. 이와 반대로 외부적인 가치에 집착해 페르소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례는 일본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에서 잘 드러납니다. 주인공 요조는 정말 여리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기에 인간과 세상을 두려워했고 그는 소외감, 공포,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어린 요조가 사람들의 세계에 끼어들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익살이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익살로 자신을 위장하고
어릿광대 짓으로 남들을 웃겼습니다. 그에게 익살은 인간 세상에 대한 최후의 구애였죠. 콜필드는 요조는 단 한 번도 진짜 나는 누구인지에 눈 돌리지 않았고, 이렇게 불행한 삶을 이어가던 그는 소설의 끝에서 결국 어느 세계에도 속하지 못한 채 인간 세상의 허위와 속박에 반발하지 못한 그 자신을 인간으로서 실격했다고 평가합니다. 요조는 외부적인 가치에 지나치게 집착했고, 그 페르소나, 자신이 쓴 가면이 그의 전부라고 믿어버렸던 것이죠. 그는 사회에 지나치게 과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부터 10살쯤 저는 요조와 비슷한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인간 세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인간관계에 대한 구애로 착함을 선택했다고나 할까요? 저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착한 척하는 아이였죠. 그 나이 때 애들은 보통 반 친구들을 시끄러운 애, 키 큰 애, 키 작은 애, 빨간 안경을 쓴 애, 이렇게 한 가지의 단편적인 특징으로 구별짓길 좋아했습니다. 그 시절 친구들에게 저는 착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제게 크고 작은 부탁을 했고, 제가 머뭇거리면 너 착하잖아, 왜 안 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싫을 때도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욕을 했는데 말이죠. 저는 그들에게 착한 아이여야 했고, 그것이 사교성도 말수도 없는 저에겐 사람을 사귀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면은 참 답답했습니다. 멍청하리만치 착한 가면은 제가 길고 긴 학창시절 동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벗어버렸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저는 그때만큼 착한 사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저는 고등학생이 되어 미추홀 외고에 다니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쓴 가면이 자세히 어떤 가면인지, 제대로 쓴 건지, 다시 바꿔야 하는 게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페르소나와 무의식 사이에서 균형적인 가면을 찾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고, 그 균형점은 각각 우리가 자라온 환경, 현재의 환경, 성격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가 바로 그 균형점이야, 너의 가면이 여기에 위치하도록 노력해 라고 말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명쾌한 해답이 있다면 세상에 콜필드와 요조 같은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인간, 사람인의 사이간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라는 말을 그냥 쓰면 될 것을 인간이라는 말까지 쓰는 걸까요? 한 개의 자아를 갖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인간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아동기나 유아기의 자아가 1차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급급한 원초적인 모습이라면 청소년기를 거치며 우리는 여러모로 성장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되어 더 큰 사회로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우리는 더욱더 복잡하고 다단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취업을 하여 신입사원이 되어 직장 상사와 대면하게 되거나, 결혼을 하여 며느리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뵙거나, 혹은 출산을 하여 엄마 또는 아빠로 내 아이와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신입사원, 며느리, 사위, 부모라는 각각의 페르소나는 적절히 기능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되기 전 가장 불안정한 시기에 있는 우리에겐 내면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가면을 선택하는 주체인 자아와 대화를 나누며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길 원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지 끊임없이 묻고 생각하고 답해야 합니다. 너무 두꺼운 가면을 쓰면 그 속에 날 잃어버리기 마련이고, 너무 얇은 가면을 쓰면 가면 너머로 훤히 비치는 나의 민낯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겠죠? 오늘 우리 모두 잠들기 전 내가 쓴 가면에 대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의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가면을 찾는 긴 여행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